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이 확정됐습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광복절 특사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벌어진 광복절 경축식 참여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우 전 국민의 미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저희가 첫 번째 이슈 태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키워드로 보신 것처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이 확정이 됐습니다. 또 조윤선 전 수석,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이름을 올렸는데 일단 오늘 이 광복절 특사 이번 조치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요? 네, 원래 광복절 이거나 연말 되면은 사면 복권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예.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생계형 범죄자를 포함해서 1,200명 정도를 이번에 복권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좀 괜찮았다. 국민들 환영할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경수 지사가 뜻하지 않게 좀 화제가 돼가지고 예. 특히 야당보다 여당에서 더 화제가 돼서 저희도 좀 김경수 지사 문제는 조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통합하는 차원에서 괜찮은 사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조치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정치인의 사면은 좀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이제 김경수 지사가 저희 자당의 소속 전 국회의원도 하고 지사도 하고 하셨기 때문에 뭐 잘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큰 원칙적인 것 그리고 국민과 국가의 어떤 미래로 생각할 때는 그게 바람직한지는 좀 잘 모르겠고 요번 그 복권 사면 복권도 저는 이게 원세훈 구하기 느낌이 저는 강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원세훈 그 전 국정원장을 사면 복권 해주기 위해서 각 정파의 사람들을 이렇게 끼워 넣은 거 아닌가.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다 끼워넣었으면 그게 또 이제 통합의 의미를 가지는 거는 또 맞긴 맞죠. 그렇지만 통합의 의미가 확 다가오기보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사면 복권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패키지로 끼워 넣었구나 이런 느낌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과 관련해서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또 이미 결정된 일이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아끼는 건 뭐 여당 내부 갈등을 비롯해서 더 이상의 공방을 자제하겠다라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그렇게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거는요. 저는 좀 상당히 계산된 이제 발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제 대통령이 그 사면 복권하는 권한은요. 대통령 고위 권한입니다. 이거는 뭐 법조인 출신의 한동훈 대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였고 평생을 30년 가까이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보면은 여당 대표가 그 대통령의 어떤 사면 복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게 이게 처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많은 사면 복권 대상자 중에서 김경수 지사만 딱 찍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조윤선의 이제 블랙리스트라든가 또 현교안의 화이트리스트, 예. 그다음에 안종범의 기업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어떤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그런 문제를 똑같이 지적을 받았단 얘기예요. 근데 김경수 지사만 그중에서 딱 하나만 끄집어내 가지고 이분만 유독 민주주의 근간을 해쳤다라고 말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는 뭔가 좀 계산된 발언이 아니고서는 여러 명 중에서 한 명만 꼬집어서 얘기한 거는 좀 의미를 두고 봐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좀 목적으로 좀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공방은 자제하겠다 뭐 이렇게 의도로 보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건 자제가 아니라 더 이상 말할 동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대의 명분으로 얘기를 하려면 형평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정치인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특정인만을 딱 찍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죄질 이걸 얘기하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죄질 이런 거 뭐 50보 100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 뭐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뭐 재질이 더 나쁘고 이런 거는 정치 고관여자들이 그냥 그 평론할 때 분석할 때 그냥 하는 얘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다 보니 한동훈 대표의 김경수 지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네. 형평을 이미 잃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공방으로 끌고 갈 동력과 명분도 없는 것이다. 자제한 게 아니라 그냥 동력이 아예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한동훈 대표의 발언의 의미를 짚어봤다면 이번엔 이제 민주당과 관련된 특히나 이제 관심을 받았던 이재명 전 대표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SNS에 복권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네. 이게 어떤 메시지라고 보세요? 뭐 같은 진영이면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이 자꾸 성을 쌓아간다, 우려가 된다. 굉장히 일극 체제를 강화한다 이런 우려 속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는 굉장히 좀 잘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이게 중도 확장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차기 정권 교체의 힘으로 다져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행보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진정성 있게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전 대표의 이 메시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지사 얘기한 거랑 조금 비슷한 맥락에서 보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김경수 지사를 미래의 경쟁자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정치인 사면 복권 중에서 김경수 지사를 찍어서 네. 유일하게 찍어서 말을 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표도 사실 자기가 공백기가 지금 있을 수 있거든요. 사법 리스크가 있고 이번 10월 달만 해도 1심에서 2건을 이제 선고가 내려지게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리스크가 왔을 때 김경수 지사가 경쟁자가 될 수 있구나 하나. 그다음에 또는 자기 편이라 그러면은 친문 세력을 다 모아서 자기랑 같이 갈 수도 있다는 기대 하나.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환영한다, 큰 역할을 하겠다. 저 의미에서 큰 역할이라는 것은 경쟁자가 되는 것을 좀 공식화 시키는 것도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자기 편으로 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발언도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재 유학차 독일에 머무르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 올해 말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 전 지사가 SNS에 복권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 김 전 지사 정치권에 복귀한다면 어떤 행보를 할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탬이 되겠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부족한 결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여의 부분을 좀 채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따지면 뭐가 결여가 돼 있냐? 다양한 목소리가 결여가 돼 있는 거죠. 비주류에 대한 배려가 결여돼 있고 중도로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이 결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으로 따진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좀 복원하겠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국가 전체로 따지면 양극단이 너무 혐오스러울 정도로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 통합적인 메시지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선순환, 이 정치의 선순환 구조,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미래를 위한 정치로 좀 바꾸는데 본인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예. 저는 그런 의미를 익혔기 때문에 그런 행보를 아이디어를 잘 내서 잘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으나 일단 그런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당내에서는 결여된 부분, 다양성을 채우고 또 전체적으로는 선순환 구조에 보탬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행보 예측하십니까? 보통 정치인이 이제 해외에 있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출판 기념회입니다. 아마 지금 독일에서도 열심히 책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독일에 간 이유가 있겠지 않습니까? 독일에 간 이유는 아마 통일 연구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통일을 했고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이제 분단 국가인데
아마 출판 기념회 그 책에는 통일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많고요. 돌아와서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전국 순회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친문 세력들도 이제 모으고 그러면서 만약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이제 어떤 사법 리스크 이게 2심까지 가게 돼서 또 유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대법원 확정이 아니더라도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김경수 지사가 비대위원장으로 복귀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서 본인이 지방선거도 지휘를 하거나 그러면서 대선 주자로 몸집을 키우는 그런 행보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 전 지사의 앞으로의 행보를 두 분이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태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반쪽 광복절 되나 이슈 태그 키워드를 만나보셨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내일은 또 이 김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독립기념관을 항의 방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글쎄요, 지금 당분간 이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들을 보고 계세요? 보통 한일전 하면요, 그 축구라든가 어떤 스포츠 종목이든지 한일전 하면 여야 없이 다 똘똘 뭉치거든요. 근데 이번 광복절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광복을 한 그런 기념하는 날인데 이게 정치적 진영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좀 의아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한 거는 건국일 기념을 추진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지금 광복절 불참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적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복절 불참을 해가지고 반쪽짜리 행사로 만드는 것은 좀 정치적인 정쟁의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광복절이라는 역사적인 기념 행사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정쟁의 수단으로 가야 되느냐,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친일 발언의 근거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본인들의 생각이고 주장이죠. 본인들이 느낄 때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독립운동가의 후손분들이나 임시정부의 법통 이런 거를 중요한 의미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독립운동가의 후손분들이나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태, 그 무시의 행태가 독립기념관장을 김영석 교수로 앉히는 행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께서는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안중에라도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의 인사들을 보면요. 모든 게 갈등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인선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거의 그냥 막가자는 거예요. 야당이나 청문회나 국민들의 생각은 나는 관제 상관없어. 당신들 마음대로 해.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뭐 이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어떨 때는 이게 정말 이 좌절감이 국민들도 똑같이 느껴지실까? 뭐 이런 궁금증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자꾸 사회 분열의 진앙지 역할, 진원지 역할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통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역사 속에 정말 대통령으로서 좀 인정을 받고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시지 않을까. 지금은요. 모든 게 임기말 현상이에요. 모든 게 당신을 뭐 이렇게 좀 뭐랄까 불안함을 좀 이렇게 없앨 수 있는 사람들로 좀 채우려고 성을 쌓으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걱정할 거는 임기 말이 아니고 임기 후다.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네요. 아까 친일 말하셔서 그거 조금 저 보도에서 말씀드리면은 국가의 3요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김영석 교수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주권하고 영토가 없던 시절 이때는 우리는 조선의 어떤 나라라는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우리 조선의 나라의 국민이 아니었었다. 이게 1910년도 을사늑약에 의해서 한일 합박이 됐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생긴
팩트, 일제 강점기잖아요. 근데 이 팩트를 얘기한 걸 두고 친일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1910년부터 1919년에 우리가 3.1 운동 시작했거든요. 그럼 일제 강점기가 36년이 아니라 9년이라는 얘기냐라고 하면 그것도 또 아닐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는 팩트는 인정하고, 그러니까 학자로서 그래서 학자로서 네, 팩트는 학자로서 인정을, 사실관계를 그렇죠. 이야기했다, 이제 이 사실관계는 말씀하시는 이야기한 예, 거를 좀 변론을 좀 제가 해주고 싶어서 예. 한 말씀 아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도 정말 굉장히 좀 불편한 게요. 팩트는요, 우리가 나라를 뺏긴 거잖아요. 주권을 뺏긴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너네는 주권이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다른 민족입니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힘을 가지고 저희를 핍박하고 뭐 생명을 앗아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얘기를 못한 것 뿐이죠. 그거를 독립운동이라는 형태로 지사들이 한 거잖아요. 그거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시각을 갖는 게 나쁜 건가요? 독립운동 왜 이거를 일본 입장에서 우리가 이미 어쨌든 법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당신의 나라의 주권을 뺏었으니 이거는 당신들은 없는 거야 라는 왜 그 말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민족적 자긍심이 하나도 없는 얘기고 뉴라이트적 시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 굳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예, 예. 자, 이 김영석 관장은요. 그런데 오늘도 인터뷰에서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마녀 사냥이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에 사퇴할 뜻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 여기 윤석열 대통령도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서 건국절을 추진하려고 한 적도 없고 또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이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뉴라이트적 시각 이거 얘기한 게 핵심이 그거예요.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철도를 깔고 뭐 도로를 만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근대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게 뉴라이트적 관점이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김영석 교수가 이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본인이 활동했던 단체에서 여러 명이 한 100명 정도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일부가 뉴라이트 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덮어 씌워서 김영석 교수한테 얘기를 하니까 김영석 교수가 당연히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인 거고요. 그 지금 그 건국절 아까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추진한 적도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 광복을 했고 48년에 정부가 설립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대통령실이 갈등 요소를 만들어 놓고 그 갈등에 국민들이 그 휩싸이게 만들어 놓고 먹고 사는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죠? 먹고 사는 문제를 위주로 국민들이 고민하게끔 이슈를 글로 끌고 가셔야죠. 지도자인데. 왜 굳이 갈등적인 인사를 이렇게 인사를 하셔가지고 아니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조차도 인정을 못하는데 독립기념관에 관장을 한다고요? 독립기념관에 그 기념하는 모든 스토리와 이야기와 그 요소들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활동과 이야기와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후손들이 인정 못하는 관장을 앉혀놓고서 갈등을 촉발해놓고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를 아 이거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왜 불편해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지 저는 도대체 대통령께서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지도자로서 어떤 본인들이 돌봐야 되는 국민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예. 논란을 맨 처음 일으킨 게 뭐 국민들 여론 이런 게 아니고요. 이종찬 광복 회장이죠. 그분이 사실은 이게 독립기념관장으로 추천한 분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럼 이렇게 지금 독립기념관장 얘기가 광복 회장 입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추천한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요. 그거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더 지탄을 받아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종찬 광복회장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고 이 정권이 하는 인사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갈등적인 인사를 자꾸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예. 왜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든데 정말 살기가 팍팍한데 왜 이렇게 자꾸 우리를 싸움에 어떤 장으로 자꾸 밀어 넣으십니까?라는 원망을 하는 거라고 좀 봐요. 예. 의석수로 너무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거대한 의석수로. 그게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슈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노란봉투법 그리고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이 역시도 대치 전국 심화가 좀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요, 저는 사실은 이준우 의원 얘기에 조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를 왜 합니까? 선거를 하면 어쨌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맡겨놓고 5년을 기다리면서 나에게 다시 판단이 주어질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 판단을 가지고 또 다음 그 책임을 지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민주적 거래라고 합니다. 이 민주적 거래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 중에 하나예요. 101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런 거는요. 뭐 저도 불만이 있지만 노란봉투법 이런 거 안 받아주시는 거에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정권을 가져간 쪽에서 좀 더 주도하도록 인정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는 봐요. 의석을 더 많이 가졌다고 법으로 모든 걸 강제하는 게 맞냐? 그럼 상권 분립이 왜 필요합니까? 어쨌든 국정 운영은 저쪽에 하라고 국민이 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또 잘 견제하라고 의회 의석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근데 견제를 하라는 거지 행정부 역할까지 의회에서 다 하라는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 5년을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5년의 주도권을 뺏긴 거라면 일정 부분은 그래 당신들이 한번 해보지만 국민들 한번 보십시오. 저게 이렇게 잘못될 겁니다. 그리고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서 5년을 기다리는 것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전 대변인의 평론 듣고 오늘 대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저랑 이제 의견을 일치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정권을 가져왔고 국민들이 그 정권에 거는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국민한테 약속을 하나씩 지켜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사사건건 모든 것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지금 청문회도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예약되어 있는 청문회도 지금 다 포함 9개라 그러거든요. 특검도 발의하죠. 탄핵도 하죠. 특검 탄핵 합해서 17개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뭐 법안 내는 거 이것도 전부 다 대통령의 어떤 제2요구권을 유도하는 그런 아주 의심스러운 법안들 많이 내요.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얻는 게 무엇인지 야당에서 이렇게 해서 정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건지 저는 그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전 국민의미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